사건, 연예계 사건, 사고 얘기까지 쭉 짚어봤다면 네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정치권 이슈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결국 저렇게 밝혀진 건가요? 국정원 돈도 최순실 씨에게 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재판에 불응하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뇌물 의혹 관련해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저 관련 소식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오랜만에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더 나오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종훈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년 전 신년 기자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일단 오늘 오후에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국정원 돈이 최순실 씨에게 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아마 이번에 이제 국정원 특주 활동비 이 관련해서 특히 이제 5천만 원씩 1억 원씩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된 정황들이 이재만 안봉근 뭐 이 비서관 수사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정원에서 간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걸 이제 검찰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검찰에 보면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씨나 그다음에 변호인들 관련해서 계좌 추적을 상당 부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문제는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을 이제 밝혀내기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디에 갔는지는 일단 대충 사연 쓰임새를 좀 발견을 했고 그중에 특히 최순실 씨한테 돈이 간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박사님 말씀처럼 만약 최순실 씨로 그 돈이 흘러갔다면 사실 그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뭐 의상이나 각종 뭐 의료 시술 같은 돈을 대납해온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에 돈이 쓰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핵심은 현금 1년 번호다. 현금 1년 번호.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현금 다발로 5만 원짜리 다발로 해서 다 이렇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저기 지금 그런데 현금 뭉치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전달할 때 사실은 다 기록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1년 번호를 다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발을 풀러서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추적이 어려운데 다발로 해서 뭐 몇 천만 원씩 결제를 한다거나 수백만 원씩 결제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이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추적을 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추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잘하게 쓰인 돈은 뭐 규명을 좀 못했겠으나 약간 뭉칫돈 비슷하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뭐 단위로 쓴 돈들은 지금 상당히 규명을 한 게 아닌가 이번에. 그래서 이번 그 사실 기소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박근혜 최순실 그 경제 공동체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저 자택 구입한 거 같냐 뭐 여러 가지 그 국정원 40억 논란 사적 여행은 어디로 가나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갔다는 게 검찰에 어느 정도 정황이 포착된 거고 의상 미용 등 이제 보면 최 변호사님 40억 중에 진짜 도대체 얼마나 저 최순실 씨에게 들어갔다고? 일단 오늘 공소 사실을 이제 재판에 넘기면은 공소장이 공개가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돈을 건네 받았고 요까지 나옵니다. 예.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사실은 공소장에는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다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른바
통치자금 내지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썼는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에 가서 사적으로 활용된지 이것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더불어서 죄가 인정됐을 때도 그 형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자료를 또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뭐 한계는 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최순실에 갔는지는 아직까지 언론 보도 자료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서 이 최순실 씨에 흘러간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적으로 이용한 건 40억을 사적으로 이용한 건 맞고 그게 최순실 씨에 흘러간 정황도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저 의상, 미용, 시술 있잖아요. 근데 저 부분은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또 특수활동비가 따로 꽤 있거든요. 예. 지난 아시겠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그때도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한 38억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뭐 그 연봉 같은 경우 한 2억 원 좀 넘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이제 금일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제 공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시술자들 데려와서 어떤 뭐 주사를 만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상을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적 쓸 수 있는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 그 어떤 특수활동비는 도저히 어떤 옷 자체가 너무 많이 하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옷을 그동안 사진 기자들이 쭉 그 사진을 찍어서 몇 벌인지를 이렇게 가늠해 보면 거의 수백 벌이 넘습니다. 새로 한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특수활동비로는 감당할 수 없던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 최순실한테 넘겨줬든지 최순실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원권으로 최순실가 모든 돈을 다 썼다고 그러거든요. 카드도 쓰지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돈에 이제 썼을 가능성 추가적인 의상비를 국정원 돈으로 썼다. 그게 왜냐하면 전달자가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윤전추, 안봉근 그다음에 이제 이 경호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서 최순실한테 돈을 전달해 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진술이 좀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진술을 모아서 검찰이 추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썼던 돈 중에서 특활비가 최순실한테 갔다. 이런 것들을 좀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검찰이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이 건 관련해서는 조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즉 주변인들의 조사는 마쳤지만 정작 본인의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가 기소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범의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이른바 몸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설령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거부를 하고 또 수사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되는 증거가 상당 부분 현재로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증과 인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진술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법원에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 케이스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이 전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그 대응처럼 검찰은 난 믿을 수가 없다. 법원에 가서 나는 얘기하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기소된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그 법조인으로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0억 사적 유용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종훈 박사님. 네. 근데 이런 증언들이 다 믿었던 진짜 문고리 상인 뭐 신복들의 입에서 다 증언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밖에 좀 알려지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전직 국정원장들이 입을 열은 것 그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썼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죄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그게 아니고 상당 부분을 이제 청와대에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거고 이게 이제 청와대의 이제 전직 비서관들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 혐의의 이제 규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언보다도 오히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거가 이게 명확하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검찰이 상당히 자신을 하는 거 보면 돈의 용처를 상당 부분 규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돈이 국정원 특활비 현금이 들어온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적 용도로 쓰인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 경로가 밝혀졌다고 전제를 한다면 예. 사실은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진술 증언이 없더라도 충분히 규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죠. 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 저 이현정 의원님. 네. 특활비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저런 뭐 완벽한 팩트들, 증거들이 다 나왔어도 박 전 대통령 더 꽁꽁 숨고 더 정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분위기는. 이제 박 전 대통령 뭐 일단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 변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 변호인들 계좌를 전부 다 제출받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변호인들의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이제 그걸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것 자체도 보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변호인단하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나머지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사가 됐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본다라면 결국은 이 상황 자체가 특활비 중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들을 많이 발견한다라면 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런 부분을 이제 밝혀줄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 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증인들이 지금 사실 알려지기로는 대부분 다 진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우군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설마 했던 국정원 특활비 40억도 진짜 최순실 씨에게 간 것 같습니다. 친박 절대 실세로 불리는 이 인물의 구속도 향후 특활비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예, 최 변호사님 오늘 새벽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어요. 현 정권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올해 새벽두에 뭐 1월 2일 날 그 구인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돌아서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난 그 12월 29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방탄국회가 끝나자마자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는데요. 예.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협의가 지금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지금 바르는 것이고 그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범죄가 소명되고 이미 이걸로 인해서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권 들어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1번 타자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불명예를 뒤집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최경환 의원이 입장을 좀 바뀐 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종훈 박사님,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막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병기 전 원장이 자기하고 좀 서로 굉장히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다. 그런 사이에서 무슨 이렇게 청탁하고 그럴 관계가 아닌데 이병기 전 원장이 뭐 이 국정원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에게 뭐 이렇게 현금을 건네고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뀐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게 별로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진술을 좀 바꾼 거죠. 예.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래도 이병기 전 원장이 이렇게 자수서에 사실은 기록을 한 게 이번에 결정적인 발목을 잡은 요인이잖아요. 자수서에서 뭐 국정원 이 특활비를 본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최경환 이제 의원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조실장의 이제 건의를 받아서 매달 줬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최경환 의원의 구속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요인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감정들이 좀 표현이 된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이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용처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현금 일련 번호를 얼마나 잘 추적을 해서 규명을 하느냐가 최경환 의원의 입을 열게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현정 의원, 그때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잖아요. 초이노믹스라 부를 정도로 친박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네요. 사실 이 초이노믹스란 게 그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 이름 말고 장관의 이름을 붙여서 노믹스란 이름을 붙여진 게 아마 최경환 의원이 처음일 겁니다. 이제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핵심 실세 역할, 또 이제 또 친박의 좌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최경환 의원의 구속은 결국 친박의 몰락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 특히 또 지금 뭐 일단 당내 사정도 보면 지금 뭐 거의 사실은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좀 이렇게 그 방어하거나 이런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고, 사실 당에서도 논평한 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결국 이제 지금 뭐 서울구치소에 가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장관, 정말 모든 내각과 청와대가 거의 옮겨놓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국정농단 사태가 낳은 결과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고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작은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청와대 의왕 출장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른바 범털 집합소라고도 합니다. 전직 전직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갔던 분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부터 해서 지경부 장관 그리고 또 비서실에서 실시라고 했던 우병우 수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요즘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책만 읽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특활비 관련 추가 기소가 될 것 같고 최경환 의원도 결국 현역 의원으로 수감이 됐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본다라면 결국은 이 상황 자체가 특활비 중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들을 많이 발견한다라면 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런 부분을 이제 밝혀줄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 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증인들이 지금 사실 알려지기로는 대부분 다 진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우군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설마 했던 국정원 특활비 40억도 진짜 최순실 씨에게 간 것 같습니다. 친박 절대 실세로 불리는 이 인물의 구속도 향후 특활비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예, 최 변호사님 오늘 새벽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어요. 현 정권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올해 새해 벽두에 뭐 1월 2일 날 그 구인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돌아서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난 그 12월 29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방탄국회가 끝나자마자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는데요. 예.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협의가 지금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지금 바르는 것이고 그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범죄가 소명되고 이미 이걸로 인해서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권 들어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1번 타자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불명예를 뒤집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최경환 의원이 입장을 좀 바뀐 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종훈 박사님,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막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병기 전 원장이 자기하고 좀 서로 굉장히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다. 그런 사이에서 무슨 이렇게 청탁하고 그럴 관계가 아닌데 이병기 전 원장이 뭐 이 국정원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에게 뭐 이렇게 현금을 건네고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뀐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게 별로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진술을 좀 바꾼 거죠. 예.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래도 이병기 전 원장이 이렇게 자수서에 사실은 기록을 한 게 이번에 결정적인 발목을 잡은. 사건, 연예계, 사건, 사고 얘기까지 쭉 짚어봤다면 네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정치권 이슈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결국 저렇게 밝혀진 건가요? 국정원 돈도 최순실 씨에게. 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재판에 불응하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뇌물 의혹 관련해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저 관련 소식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오랜만에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더 나오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종훈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년 전 신년 기자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오늘 오후에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국정원 돈이 최순실 씨에게 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아마 이번에 이제 국정원 특주 활동비 이 관련해서 특히 이제 5천만 원씩 1억 원씩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된 정황들이 이재만 안봉근 뭐 이 비서관 수사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정원에서 간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걸 이제 검찰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검찰에 보면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씨나 그다음에 변호인들 관련해서 계좌 추적을 상당 부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문제는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을 이제 밝혀내기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디에 갔는지는 일단 대충 사용 쓰임새를 좀 발견을 했고 그중에 특히 최순실 씨한테 돈이 간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박사님 말씀처럼 만약 최순실 씨로 그 돈이 흘러갔다면 사실 그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뭐 의상이나 각종 뭐 의료 시술 같은 돈을 대납해 온 것으로 전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법원에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 케이스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이 전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그 대응처럼 검찰은 난 믿을 수가 없다. 법원에 가서 나는 얘기하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기소된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그 법조인으로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0억 사적 유용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종훈 박사님. 네. 근데 이런 증언들이 다 믿었던 진짜 문고리 상인 뭐 신복들의 입에서 다 증언들이 나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밖에 좀 알려지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전직 국정원장들이 입을 열은 것 그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썼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죄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그게 아니고 상당 부분을 이제 청와대에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거고 이게 이제 청와대의 이제 전직 비서관들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 혐의의 이제 규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언보다도 오히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거가 이게 명확하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검찰이 상당히 자신을 하는 거 보면 돈의 용처를 상당 부분 규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돈이 국정원 특활비 현금이 들어온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적 용도로 쓰인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 경로가 밝혀졌다고 전제를 한다면 예. 사실은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진술 증언이 없더라도 충분히 규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죠. 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 저 이현정 의원님. 네. 특활비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저런 뭐 완벽한 팩트들 증거들이 다 나왔어도 박 전 대통령 더 꽁꽁 숨고 더 정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분위기는. 이제 박 전 대통령 뭐 일단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 변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 변호인들 계좌를 전부 다 제출받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변호인들의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이제 그걸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것 자체도 보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변호인단하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나머지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사가 됐고 이제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적으로 이용한 건 40억을 사적으로 이용한 건 맞고 그게 최순실 씨에 흘러간 정황도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저 의상, 미용, 시술 있잖아요. 근데 저 부분은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또 특수활동비가 따로 꽤 있거든요. 예. 지난 아시겠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그때도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한 38억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그 연봉 같은 경우 한 2억 원 좀 넘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이제 금일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제 공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시술자들 데려와서 어떤 뭐 주사를 만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상을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적 쓸 수 있는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 그 어떤 특수활동비는 도저히 어떤 옷 자체가 너무 많이 하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옷을 그동안 사진 기자들이 쭉 그 사진을 찍어서 몇 벌인지를 이렇게 가늠해 보면 거의 수백 벌이 넘습니다. 새로 한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특수활동비로는 감당할 수 없던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 최순실한테 넘겨줬든지 최순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5만 원권으로 최순실가 모든 돈을 다 썼다고 그러거든요. 카드도 쓰지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돈에 이제 썼을 가능성 추가적인 의상비를 국정원 돈으로 썼다. 그게 왜냐하면 전달자가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윤전추, 안봉근 그다음에 이제 이 경호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서 최순실한테 돈을 전달해 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진술이 좀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진술을 모아서 검찰이 추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썼던 돈 중에서 특활비가 최순실한테 갔다. 이런 것들을 좀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검찰이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이 건 관련해서는 조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즉 주변인들의 조사는 마쳤지만 정작 본인의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가 기소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범의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이른바 몸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설령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거부를 하고 또 수사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되는 증거가 상당 부분 현재로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증과 인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알려졌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에 돈이 쓰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핵심은 현금 1년 번호다. 현금 1년 번호.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현금 다발로 5만 원짜리 다발로 해서 다 이렇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저기 지금 그런데 현금 뭉치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전달할 때 사실은 다 기록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1년 번호를 다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발을 풀러서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추적이 어려운데 다발로 해서 뭐 몇 천만 원씩 결제를 한다거나 수백만 원씩 결제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이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추적을 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추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잘하게 쓰인 돈은 뭐 규명을 좀 못했겠으나 약간 뭉칫돈 비슷하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뭐 단위로 쓴 돈들은 지금 상당히 규명을 한 게 아닌가 이번에. 그래서 이번 그 사실 기소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박근혜, 최순실 그 경제 공동체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구입한 거 같냐, 뭐 여러 가지 그 국정원 40억 논란, 사적 유형은 어디로 가나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갔다는 게 검찰에 어느 정도 정황이 포착된 거고 의상 미용 등 이제 보면 최 변호사님 40억 중에 진짜 도대체 얼마나 최순실 씨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일단 오늘 공소 사실을 이제 재판에 넘기면은 공소장이 공개가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돈을 건네 받았고 요까지 나옵니다. 예.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사실은 공소장에는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다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른바 통치자금 내지 정당한 공부 집행으로 썼는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에 가서 사적으로 활용된지 이것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더불어서 죄가 인정됐을 때도 그 형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자료를 또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뭐 한계는 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최순실에 갔는지는 아직까지 언론 보도 자료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서 이 최순실 씨에 흘러간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